안녕하세요. 3년 적금 독서법의 저자 김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복 독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반복 독서가 독서의 큰 틀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가 배송지는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절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책을 읽게 되면은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다른 성공한 사람의 삶을 보기만 하거나 말만 듣고 무작정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망하면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을 부르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과 철학입니다. 성공하는 행동을 만들려면 의식과 사고부터 성공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것은 무작정 덮어놓고 다른 사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검증된 책들을 읽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한두 권의 책은 한두 사람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권, 1000권의 책은 100명, 1000명의 생각을 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복 독서는 어떤 일을 할까? 첫째, 반복 독서로 성공법을 외울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필요할 때 바로 꺼내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서브 영화에서 보면은 적과의 싸움에서 총이 있으면은 바로 쏘아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암기, 반복 독서라든지 암기는 쌍권총과 마찬가지입니다. 총이 없으면 집으로 가져러 가야 합니다. 정작 필요할 때 써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복 독서는 머릿속에 쌍권총을 만드는 일입니다. 저희 아들의 경우 직영사 세계 명작 120권을 한 번씩은 다 읽었습니다. 물론 간혹 안 읽은 것도 몇 권 빼고는 거의 다 읽었습니다. 2번씩 읽은 것은 약 50% 정도 됩니다. 이것 외에도 48분 기적의 독서법이라든지 후 토마스 에디슨, 오늘도 조금씩 1년만 미쳐라, 원칙으로 승부하라, 후 마리 퀴리, 후 알프레드 노벨, 스티브 잡스의 책은 2번 이상 읽었습니다. 손정희와 김대중, 조지 워싱턴과 존 롤링에 관련된 책을 2권 이상 읽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책들을 반복해서 읽을 때 아들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무엇을 할까? 세계 명작 더하기 위인전 더하기 자기계발서, 이러한 크게 세 장르의 책을 반복해서 읽게 될 경우 아들의 내면에는 위인이라는 창작 공장의 하드웨어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반복 독서를 하니까 어떤 점이 좋으냐?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니 책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면서 오래 기억하게 돼. 또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거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턱걸이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위인전이나 자기계발서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도 꼭 잘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반복 독서는 기계화나 자동화와 비슷합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로봇, 즉 기계화와 자동화로 생산 라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계화와 자동화는 대량 생산을 해낼 뿐 아니라 인건비와 시간을 절감해 줍니다. 사람의 머리를 기계화, 자동화 시켜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머릿속에 기계를 그렇다고 머릿속에 기계를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계 대신 책은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반복 도스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의식과 사고 속의 기계와 자동화의 하드웨어를 만들게 됩니다. 라이프니츠 역시 각 분야의 대표적인 책을 선정해서 구멍이 뚫릴 정도로 몇 번씩 읽는 반복 독서가였습니다. 수학, 자연과학, 법, 신학, 언어, 역사, 정치 등 각 분야의 으뜸이 되는 책들을 선정해서 구멍이 뚫릴 정도로 몇 번씩 반복해서 읽다 보니 라이프니츠 내면의 창작 공장의 하드웨어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계몽 철학의 서장을 열고 수학자, 자연과학자, 법학자, 신학자, 언어학자, 역사가, 정치가로서 성공적인 업적을 생산해내었습니다. 세 번째, 반복 도서는 롤 모델을 만든다. 존 롤링이 책을 쓰려고 하는데 반복 도서나 다독이 없었다면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시청자님이나 또 시청자님의 아이에게 판타지 소설을 쓰라고 하면 술술 풀어서 쓸 수 있겠습니까? 판타지 소설을 안 읽었다면 개념조차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읽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모델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존 롤링에게는 그것이 나니아 연대기였고 반지의 제왕이었습니다. 최가영씨가 쓴 존 롤링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줘 라는 책에 보면 모험에 대한 사랑은 존이 즐겨 읽는 책도 바꾸어 놓았어요. 존은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집으로 들어오면 어김없이 두툼한 나니아 연대기를 집어들고 끝없이 펼쳐지는 이야기를 따라 상상 속의 모험을 떠났어요. 또 대학 시절 내내 존은 J.R.R. 톨킨의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에 열광했답니다. 본래 영웅들의 모험담을 좋아했던 존은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기를 반복했어요.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 연대기라는 두 권의 책을 읽으며 존 롤링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도 이런 책을 쓰고 싶다. 너무 재밌다. 라는 동기부여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쓰기 시작했을 때는 이 책들의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충해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펴낸 것입니다. 이 집 옆에 지금 거제면과 동부면 사이에 명진 터널을 뚫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지금 3, 4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굴을 뚫고 터널을 만드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둘러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을 반복 독서하면서 지름길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창작을 하기도 수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 롤 모델을 정하고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 어니스트는 매일 큰바위 얼굴을 반복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다 그의 의식과 사고 속에 큰바위 얼굴이 선명하게 새겨졌고 그것이 결국 큰바위 얼굴 같은 삶과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 반복 독서는 창작 공장의 하드웨어를 만든다. 저희 딸은 직영사 세계명제 120권을 거의 2번씩 읽었고 3번 이상 읽은 것을 이제 저희 책 본 172쪽과 183쪽에 제가 옮겨 놓아 봤습니다. 딸이 세계 명작을 많게는 5번까지 읽는 동안 사고와 의식이 세계 명작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졌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율리시스 무어 12권, 시튼 동물기 4권, 황제의 외동딸 5권 등의 장편 소설을 즐겁게 읽게 되는 두뇌의 기초 체력을 키우게 되었다고 봅니다. 정영왕 에케네스 12권은 2번째 읽었습니다.
이렇게 반복 독서를 하면 처음 읽을 때 빠뜨리거나 제대로 못 읽은 부분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알게 되면서 한 번 읽은 것보다는 훨씬 기억이 더 잘 남습니다. 저희 딸의 경우 세계 명작을 반복 독서했습니다. 그것이 장편 소설 반복 독서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결국 딸의 내면 속에 소설 창작 공장의 하드웨어 건설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딸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내면 의식 속에 조앤 롤링의 10대 때처럼 보다 큰 공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때 받아온 독후감 쓰기 상이나 뒷이야기 쓰기를 술술 하는 것을 보면 내면의 창작 공장이 지어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네 번째, 반복 독서는 창작 공장의 하드웨어를 만든다. 3년 1천권이라는 반복 독서 속에 하나의 큰 공장의 전체가 완성이 됩니다. 반복 독서가 창작 공장의 외형이나 기계의 큰 틀을 만든다면 다독은 공장의 기계의 외형과 내부의 정교함과 차별화를 완성해주고 상품을 생산할 재료까지 준비해서 공장이 가동될 때 입력과 출력이 바로 동시에 되면서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책을 몇 권 읽고 어떻게 읽고 몇 번 반복 독서했느냐에 따라 생산 공장과 상품의 성질이나 수준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그 최가영 씨 조앤 롤링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주라는 책에 보면 조앤은 어릴 때부터 영국의 다양한 판타지 문학에 빠져들면서 작가의 꿈을 키웠는데 조앤의 글쓰기는 영국의 판타지 문학의 토양에서 신화와 전설을 양분 삼아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라고 합니다. 조앤 롤링이 반복해서 읽은 책을 보면은 1. 첫째, 어려서는 리처드 스캐리의 동화책. 2. 초등학교 때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3. 대학 때는 톨킨의 반지의 제왕. 4번째, 엘리자베스 구찌의 작은 백마. 5번째, 어슈러 러귀인의 어시스의 마법사. 6. 대학 시절에는 신화와 전설을 파고듭니다. 대표적으로 이 6가지 종류의 책을 그녀는 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기를 반복했습니다. 판타지 문학의 고전 해리포터의 탄생이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똑같이 반복 독서를 했지만 라이프 니츠, 조앤 롤링이 읽은 책과 반복 독서한 책이 다 달랐기 때문에 내면에 건설된 기계화와 자동화 형태와 재료가 달랐다. 그래서 학자, 작가로서 생산해낸 것도 다 달랐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3년 1천권 독서 적금이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석유화학 공장 등처럼 책, 발명, 사업, 정치 등의 창작 공장을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가 명작이나 베스트셀러 책, 진로나 꿈 관련된 대표적인 책들을 구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 컴퓨터의 하드웨어 같이 의식과 사고 속에 큰 틀을 만들게 됩니다. 독서 적금 통장의 한 줄.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미국 교과서에 실린 글이라고 합니다. 링컨은 집이 학교와 거리가 너무 멀어서 9세까지는 어머니가 집에서 링컨의 머릿속에 성경 공장이 만들어질 정도로 많이 읽어줬습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준 것이 링컨의 독서 습관 형성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링컨의 친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독서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링컨이 약 9세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살 무렵 양어머니가 오시게 됩니다. 근데 링컨이 약 10살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글을 9세까지는 글을 읽고 쓸 줄을 몰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10살, 약 10살, 우리나라 나이 10살 때까지는 글을 읽고 쓸 줄을 몰랐다는. 그럼 어머니께서 링컨의 무릎을 앉혀놓고 그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다윗, 인물들의 이야기를 마르고 닳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면에 어떤 창작 공장이 만들어지도록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약 10세 무렵에 그 당시 미국은 굉장히 넓은데 이제 좀 띄엄띄엄 가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학교가 건설되기는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면은 순회하는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의 읽기 쓰기를 2달 배우고 또 교사가 안 오면은 또 쉬다가 또 오면은 2달 배우고 이런 식으로 2달, 한 달, 석 달 이런 거 다 모은 것이 약 1년인가 9개월인가 9개월이 그 정규 교육의 전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미국 교과서에 실린 링컨에 대한 그런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 미국 교과서에 실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모르지만 정광 목사님 쓰신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 링컨이라는 그 책에 인용된 말이 그겁니다. 그 인문고전이 우리 뇌와 의식과 사고가 천재한테 접속하는 거라면 성경은 우리 읽을 때 우리 뇌와 의식, 사고, 창의력이 전지전능하신 신의 의식과 사고 속에 접속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링컨은 물론 어떤 운명적이면 또 신의 섭리도 있었겠지만 어떤 그 링컨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께서 또 본인과 자녀들도 책을 좋은 명작들을 또 성경할 수 있으면 성경도 읽고 또 읽어 내면의 창작 공장을 만들어서 꼭 꿈을 이루고 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